안녕하세요. 박사 김거북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논문 자료 수집을 특집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분석을 돌릴 자료를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즉 연구자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니 참고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조사란 무엇이고 본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발품을 팔아서 설문지를 돌리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품 손품을 팔아서 설문지를 돌리는 경우, 기억 문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조사란 무엇일까요? 자, 저희가 앞에서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하기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조사, 즉 메인, 이 본이라고 하는 게 메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본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없다면 당연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조사는 논문을 쓰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직접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조사를 직접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직접 하니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직접 본조사를 하게 되면요. 연구 대상자, 연구 참여자 하고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들 그리고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이라면 당연히 자료 수집 정도는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또 직접 해볼 수 있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조사를 남들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거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본조사를 직접 하게 되면요.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맨투맨으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의 설문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키퍼슨이라고 하는 용어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양적 연구에 설문조사에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미필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고 제 주변에는 군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럴 때 건너서 아시는 분께서 군인들하고 많은 접점이 있으시다거나 한다면 그분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면 우리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연구 참여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생이에요. 일단 대딩이라고 쓸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부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나 박사님과도 접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학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릴 때의 특징 및 장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요. 이 연구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죠. 정에 조금 호소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돌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접점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조사보다 훨씬 쉽게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내 수업을 듣는 수강생, 뭐 물론 이것도 이번 경우와 같이 윤리적인 고려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긴 합니다만 좀 접점이 있다거나 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한다면 온라인 조사보다 훨씬 쉽고 저렴하게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300명에서 한 400명이 동시에 수강하는 대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강의에서 내가 설문지를 쫙 돌리고 회수하면 정말 빠르게 하루 만에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시게 되면요. 응답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종이로 설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종종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설문 같은 경우는 응답이 모두 다 입력이 되어야 다음 페이지로 이동 가능하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오프라인 설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회수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종이에 받은 설문지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엑셀이나 SPSS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설문지를 10장, 20장 받는 것도 아니고 200부, 400부 이렇게 받거든요. 굉장히 손이 아픕니다. 저희가 또 설문 문항을 뭐 한두 개만 합니까? 10개 정도만 해도 손이 안 아플 거예요. 문항도 거의 100개가 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손가락 관절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통계 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료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처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설문지를 종이로 인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종이 비용이나 인쇄 비용이 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종이를 많이 만지면 얼굴에 독이 오르더라고요. 여드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온라인 설문지 돌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설문지를 돌리게 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시게 되면요. 자료 처리에 시간이 조금 덜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제 앞에서 내가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린 경우는 종이에 응답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엑셀이나 SPSS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자료 처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운을 자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에 시간이 덜 걸려가지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수를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설문지 종이가 아니라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링크에 접속을 해가지고 곧장 응답을 해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전달한다거나 선생님 오늘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설문지 링크를요, 적절한 곳에 배포를 한다면 답변이 빨리 모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20대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20대가 많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등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글을 쓰면요. 생각보다 응답이 빨리 모아집니다. 좀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동정표가 또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제작하고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종이로 인쇄를 하게 되면 종이 인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독도 오르고 잉크 값도 들고 은근히 귀찮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뿌리시게 된다면 이게 종종 보니까 뭐 응답을 하신 분 중에 뭐 10명을 추첨해가지고 기프티콘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집하시면요 생각보다 응답을 받으시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첨 누가 될 줄 알고 응답을 해요. 추첨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또 사람들이 요즘 뭐 1,000원이나 2,000원짜리 뭐 비타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프티콘 받는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인점 아메리카노 정도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기프티콘은 주셔야 설문응답을 어려움 없이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종 인터넷 같은 데 글들을 보면요. 어떤 설문지가 어떤 카페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밑에 댓글들이 저 이런 거에 응답했다가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고 하는 댓글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곳들이 있나 봐요. 정말 이 대학원생 입장에서 응답을 받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한 집단이 아니에요 라고 떳떳하게 밝혀놔야겠죠. 그래서 연구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 이름 있죠.
뭐 땡땡 대학교, 뭐 한국대학교, 거북대학교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자 본인에 대한 정보도 작성을 해놓으세요. 예를 들면 뭐 지도 교수님 누구누구누구, 연구자 본인 누구누구누구 적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라도 공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끔 종종 핸드폰 번호 공개하시는 분들 계신데 핸드폰 번호는 워낙 또 인터넷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게 되면요,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설문 링크를 올렸는데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연구자가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또 있는데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를 조사를 한다면 자료 수집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 있죠. 종종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이런 링크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다면 자료 수집을 하기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설문지를 수집을 한다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부에서 400부 정도를 수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00부, 600에서 700부 정도 수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600에서 700부 정도로 했었고요. 이제 그럼 이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자, 빵원부터 무한대입니다. 정말 추상적인 답변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석사 논문을 쓴다라고 한다면 200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 200명을 대상으로 내가 한 4,500원 상당의 뭐 땡땡 벅스 아메리카노를 기프티콘으로 전원 다 뿌리려고 해요. 자,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요. 딱 90만 원 나옵니다. 자, 근데 한 200명 정도를 선생님들께서 업체에 맡기신다라고 하면요. 100만 원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경우에 온라인 업체보다 이제 직접 수집을 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20대, 뭐 30대 주부,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웬만한 기프티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치킨으로 올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종종 내가 굉장히 급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자료 수집을 했는데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급한 사람이 아쉽죠. 자, 그러면 온라인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맡기면 얼마나 들릴까요?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온라인 업체를 이용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 설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제가 좀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게 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클리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 찍는 인간들 정말 화가 나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데 한 번으로 찍거나 1, 2, 3, 4, 5, 4, 3, 1로 찍거나 하는 사람들, 응답들 연구자가 스스로 커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프티콘이나 보상만을 노리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딜 가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있는 거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있게 된다면요. 근데 통계 결과값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상을 해줄 때에는 꼭 검토를 하시고 주세요. 꼭 검토를 하시고 주세요. 검토. 이 사람이 1, 2, 3, 4로 다 찍었는가? 다 1111만 찍은 건 아닌가? 꼭 의미 있는 응답인지 확인을 하시고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꼭 명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설문지 수집 기간 같은 경우는요. 뭐 연구 바이 연구겠지만 한 보통 2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 수집을 하시게 되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굉장히 평이한 사람들이고 나에게는 시간은 없지만 돈이 많다 라는 경우는 설문업체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업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긴 하지만
나는 좀 시간이 없지만 돈을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업체가 훨씬 더 편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기프티콘을 뿌리게 되는데 이 기프티콘 뿌리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에다가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달라고 이제 할 때 연락처를 내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를 하나하나 입력을 내가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10명, 20명이면 할만 하겠는데 200명, 300명, 400명 되면 정말 연구자 입장에서는 진짜 시간이 금인데 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할 때의 특징, 장점, 단점, 비용, 뭐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제가 업체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다 해보고 책에 없는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번 방학 때 조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저희 박사 김거복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